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비어있는 자리를 조용히 바라봐주는 포근한 편지함의 정혜입니다. 오늘은 집이 유난히 넓게 느껴지는 날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분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엌에서는 국 끓는 소리가 나고 거실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번졌고 현관에는 신발이 겹겹이 놓여 있었는데 문을 닫고 돌아서니 집안이 한순간에 텅 비어버린 것 같은 날 말입니다. 가고 나면 집이 왜 이리 텅 빌까요? 이 말은 자식들이 다녀간 뒤 많은 어머니들의 마음속에서 같은 무게로 내려앉는 문장입니다. 말로 꺼내면 괜히 서운한 사람 같을까봐 스스로에게도 들키기 싫어서 조용히 삼켜왔던 말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9살의 최정순 씨입니다. 정순 씨는 주말이면 늘 분주합니다. 자식들이 온다는 말이 있는 날이면 며칠 전부터 냉장고를 채우고 손주들이 좋아한다는 반찬을 떠올리고 몸이 조금 아파도 괜찮아 애들 온다는데 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애들이 오면 힘들어도 좋아요. 집이 살아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 사는 소리가 나잖아요. 정순 씨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 다음 말은 조금 천천히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근데요, 다 가고 나면 그게 너무 조용해요. 아까까지 분명 북적였는데 순간적으로 내가 아무도 없는 집에 혼자 남겨진 사람 같아요. 이 조용함은 단순한 고요가 아닙니다. 이건 소리가 빠져나간 뒤에 남는 공백 같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사람의 마음을 예상보다 깊게 파고듭니다. 정순 씨는 자식들이 떠난 날 밤이면 괜히 냉장고 문을 한 번 더 열어보고 손주가 앉았던 자리를 정리하지 못한 채 한동안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치워야 할 자리인데도 그 자리를 정리하는 순간 뭔가 정말 끝나버릴 것 같아서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이 감정은 외로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지만 정순 씨가 느낀 이 공허함은 사람을 다 챙기고 난 뒤에 생긴 감정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서 있었고 손주를 안아주었고 자식들 밥을 챙겨주었고 웃으며 이야기 나누었는데 정작 혼자 남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도대체 뭘 하다 말았지?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오랫동안 자식의 삶을 중심으로 자기 하루를 살아온 사람의 정체성의 혼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는 평생 엄마로 살아왔습니다. 자식이 힘들면 같이 마음이 무너졌고 자식이 잘 되면 자기 일처럼 기뻤고 자식의 필요가 자기 하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다녀간 뒤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집이 비어서가 아니라 자식으로 채워져 있던 자신의 역할이 갑자기 멈춰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백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왠지 집착하는 부모 같을까봐
섭섭함을 강요하는 사람 같을까봐 어머니들은 늘 스스로를 검열합니다. 애들 다 컸잖아. 각자 사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해준 거잖아. 이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은 인정받지 못하면 조용히 아파옵니다. 정순 씨의 공허함 뒤에는 또 하나의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운함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애들은 내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은 자식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저 내 마음도 한 번쯤은 누군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아주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정순 씨는 자식들에게 뭔가를 해줄 때마다 조건을 단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 하면 주었고 손주를 맡기면 몸이 아파도 웃으며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항상 준비돼 있는데 애들은 내가 괜찮은지 한 번쯤 물어본 적이 있었나? 이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싸해졌다고 했습니다. 화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고 그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서글픔이었습니다. 서운함은 사랑이 식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줬을 때 돌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이 서운함을 마음속에만 오래 두고 있으면 조금씩 모양이 변합니다. 처음에는 섭섭하다 였던 감정이 어느 순간부터는 괜히 억울하다 로, 그 다음에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왔지? 라는 자기 연민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정순 씨는 그 지점까지 와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집에서 혼자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끄고 돌아서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기만 했지. 나를 위해 살아본 적이 있었나? 이 질문은 자식들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춰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식 전체를 다시 바라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의 하루는 늘 자식 중심으로 짜여 있었습니다. 자식이 언제 오는지, 언제 힘든지, 언제 도움이 필요한지 그 일정에 맞춰 자기 하루를 비워두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이 다녀간 뒤 집이 텅 빈 느낌이 드는 이유는 자식들이 떠나서가 아니라 자기 하루를 채울 대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사실을 깨닫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애들 때문에 이렇게 허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애들이 떠나서가 아니라 제가 저를 비워둔 채로 살아왔더라고요. 이 말은 오늘 이야기를 듣는 많은 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될 겁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느라 자기 자리를 너무 오래 비워두었습니다.
그 자리를 엄마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라는 역할로 가득 채워놓았고, 정작 그 안에 나라는 사람은 조용히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 텅 비게 느껴질 때 그건 자식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밀려나 있던 나의 자리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서 처음으로 자기 감정을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허전함이 나쁜 감정만은 아니겠구나. 허전함은 무언가 잘못됐다는 신호가 아니라 이제 다른 걸 채워도 된다는 마음의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걸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오지 않는 주말을 의식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번 주말엔 안 와? 손주는 언제 보러 오니? 하고 먼저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전화를 조금 늦추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다고 했습니다. 이러다 애들이 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어쩌지? 내가 너무 차갑게 구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 정순 씨는 또 다른 감정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숨이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와도 하루가 괜찮을 수 있구나. 이 깨달음은 자식을 버리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삶을 되찾는 마음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괜히 반찬을 만들지 않고 누군가 올 걸 대비해 집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창가에 앉아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처음엔 손이 자꾸만 바빴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수십 년 동안 누군가를 위해 움직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그 시간 속에서 정순 씨는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좀 쉬고 싶었구나. 이 말은 누구에게도 하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자식에게도, 남편에게도,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한 번도 솔직하게 말해보지 않았던 말입니다. 정순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남은 공허함은 자식이 가져간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에게 주지 않았던 시간에서 왔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그녀는 작은 선택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오지 않는 날에는 일부러 외출을 했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천천히 책을 골랐고 예전에 좋아했던 글쓰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근데 그 별것 아닌 게 저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더라고요. 이 말은 독립의 시작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독립은 자식과의 거리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연결입니다. 정순 씨는 이제 자식들이 다녀간 뒤에도 예전만큼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허전함은 남아있지만 그 허전함이 자기를 집어삼키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애들이 다녀가면 좋고 안 와도 괜찮아요. 둘 다 제 삶 안에 있어요.
이 말 속에는 섭섭함을 넘어서 단단해진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다 퍼준 삶은 결코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그건 사랑이었고, 헌신이었고, 당신이 선택해온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도 괜찮습니다. 자식에게 주던 에너지 중 아주 일부만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세요. 그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늦게라도 해야 하는 필요한 선택입니다. 집이 텅 빈 것 같을 때 그건 삶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공간이 생겼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그 공간을 다시 나로 채워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자식들이 떠난 뒤 찾아오는 그 깊은 고요 속에서 당신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잘 살아오신 당신께 조용히 인사를 건넵니다. 포근한 편지함의 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집이 당신의 마음으로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